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어제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명절 동안 이제 제 고향인 전주 내려갔다가 이렇게 인천까지 다시 오게 됐는데, 와, 항상 이렇게 장거리를 운행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와, 진짜 테슬라가 이런 말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월하다. 이것 말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혀있는 구간에서 여기서 나보다 편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 아무리 승차감이 훌륭하고 뭐다 이렇게 해도 실제 피로도로 따져보면은 테슬라 오너만큼 피로도를 덜 느끼는 그런 차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더구나 이게 추석 전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냐, 바로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테슬라 기존에 레이더 있는 차량들도 레이더를 비활성화하는 업데이트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 하고 다음 날 바로 우리나라에도 공식적으로 배포가 되기 시작을 했죠. 이 업데이트 저도 받았는데 정말 이래서 추석 전에 이렇게 뿌린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편하게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바로 24.8 버전. 이게 커뮤니티 보니까 어떤 분은 24.6 버전, 어떤 분은 24.8 버전. 저 같은 경우 24.8 버전을 받았는데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4.6 갔다가 24.8 오신 분이 있는데 오토파일럿이 확연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4.8 이렇게 나눠서 뿌리는 이유가 뭔가 싶긴 한데, 일단 저는 24.8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됐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은 아마 올해 받은 업데이트 중에 최고의 업데이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OTA가 되는 제조사의 브랜드의 차를 사라고 하는데, 사실 OTA가 되는 브랜드들은 이제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네시스도 부분적으로 OTA가 되기도 하고, 폭스바겐, 폴스타 이런 제조사도 OTA가 되지는 하지만 테슬라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어떤 기능을 이렇게 많이 풀어주고 개선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제조사가 테슬라 말고는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22년, 2030년 이때의 제조사들은 소프트웨어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좋아졌길래 이렇게 칭찬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테슬라 비전 업데이트가 돼 있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해외에는 뿌려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뿌려지지 않았어요. 해외에서 이게 24.6 버전인가요? 그게 좀 뿌려지고 나서 오토파일럿이 좀 안 된다거나 이런 사소한 버그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개선한 업데이트가 바로 24.8 버전 같은데, 또 오토파일럿도 좀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변화사항은 바로 테슬라 비전 업데이트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6월, 미국 같은 경우 작년 6월, 이때 출고받은 차량들은 다 레이더가 빠진 상태에서 출고가 되니까 이미 테슬라 비전이었어요. 테슬라 비전이란 무엇이냐? 더 이상 레이더를 쓰지 않고 이 8가지의 카메라 그리고 초음파 센서 가지고 이 반자율주행, 자율주행을 모두 구현하는 게 바로 테슬라 비전 시스템입니다. 물론 안전 관련된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다 이런 카메라만을 이용하죠. 어떤 것들이 좋아졌냐면은 이렇게 테슬라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비전 하면은 360도 가시성 제고, 이건 옛날부터 있는 내용이고, 전방 카메라가 250m까지 보게 되는 이렇게 좀 늘어나게 됐어요. 기존에 레이더가 달려있는 차량들은 170m인가 180m인가 지금 볼 수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250m까지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차량들은 레이더가 보던 것과 카메라가 보던 것들,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센서 퓨전 해가지고 뭔가 상충하는 게 있어. 이때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서 팬텀 브레이킹이라든지 오토파일럿 차간 간격 같은 거 조절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현해 냈죠. 물론 레이더가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테슬라 여기 비전, 이 AI 다루시는 분들이 이런 판단했죠. 레이더 없어도 비전이 더 좋을 것 같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비전으로 전환을 한 거니까 저는 그분들 생각은 어느 정도 좀 따라할까 해요. 동의를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이제 제 차는요, 레이더가 있지만 레이더를 전혀 쓰고 있지 않은 차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튼 좀 더 원활한 이런 오토파일럿, FSD 베타 그런 사용자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업데이트를 감행한 거고, 제가 업데이트된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 비전은 정확히 말하면 24.8이 아니라 20 버전입니다.
원래 나 20 버전이었는데 테슬라 비전 없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24.6 버전이야 8 버전은 업데이트 받으신 분들 릴리즈 노트, 그러니까 24.8 버전뿐만 아니라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20배 이런 게 슬그머니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20.9 버전인가 여기에 추가가 된 건데 24.8에 묶여가지고 같이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의 레이더는 이제 쓸모없는 고철이 되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좋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멀리 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좋아지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멀리 보게 된다. 이 멀리 보게 되면은 뭐가 좋냐? 오토파일럿을 쓰는데 차가 이제 뭐 신호등이 있거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이 있다고 하면은 차가 멈춰 있잖아요. 나는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감지하게 되면은 얘는 미리 감속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았습니다. 이건 진짜 박수 쳐야 돼. 여러분들 이거 체감 못하면은 진짜 여러분 엉덩이 문제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거니까. 근데 이번 업데이트를 받고 나서 오토파일럿이 난 뭐가 좋아졌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 진짜 참아야지. 이거 진짜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되게 둔감한 사람인데 저도 느낄 정도니까. 제가 뭐 옛날에 제 유튜브를 구독하신 분들이면 옛날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이 테슬라 비전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있어요. 내가 20버전인가 16버전인가 업데이트하고 나서 옛날보다 좀 더 멀리서 보는 것 같다. 이거 혹시 레이더 달려있는 차량들도 비전이 이미 적용이 된 게 아닐까 슬그머니?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틀린 소리였다. 왜냐? 이거 진짜 써보면 알아요. 이게 시내에서 차가 멈춰 있는데 정말 멀리 보는 게 느껴지고 그때부터 회생제동으로 멈추는데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차가 멈춰 있어요. 보겠죠? 비전보다는 더 좁은 구간에서 보고 이제 얘가 살짝 이제 물리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회생제동 쓰면서 이렇게 약간 좀 쏠림이 미약하게 있으면서 감속했어요. 저는 이것도 정말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진짜 그게 옛날에 비해서 너무 좋아진 거니까 좀 더 멀리 보는 것 같고. 근데 비전 쓴 상태에서 이거를 쓴다니까 이 미쳤네 이거. 그냥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에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업데이트 되신 분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회생제동만으로 그 앞차까지 딱 가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뭔가 제 느낌을 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건 진짜 역대급 업데이트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 서다 하는 거, 앞차가 출발하면 따라가는 게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이거 어떻게 오토파일럿은 계속 이렇게 좋아져. 이런 보면서 제가 진짜 진짜 테슬라 주식을 더 사야 되나? 추매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여기서 또 영상을 지금 찍었다가 지금 안 올리고 있는데 곡선 주행할 때 이 차선 잡는 게 더 좋아졌습니다. 차선을 좀 더 잘 물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뭐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모니터를 보면은 이 주변의 차량 상태 같은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이게 확연히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까지 안 보여줬는데 보세요. 이게 디테일. 여기 오토바이 타신 분들 3분 있는데 얘는 어떻게 오토바이를 한 줄에 3명이 있냐, 2명이면 충분하지 하고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그래도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여기 2명 이렇게 좀 표현해주고 있고, 옆에 차 2대, 뒤에 3대까지 옆에 있죠, 옆에 있죠, 앞에 있죠, 그 앞에 있죠, 앞에 옆에. 원래 이렇게까지 안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보여준다는 거.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뭐다? 이 차가 바로 이만큼 수많은 차량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카메라, 이 테슬라 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쓰는 이 소프트웨어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이 들죠. 하드웨어 성능이 이게 정말 뭐 일론 머스크는 이거 가지고 뭐 로보택시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코웃음을 치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좀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오토파일럿인데 얘는 또 FSD 베타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하죠. 근데 하드웨어가 미국에만 다르냐? 똑같습니다. 제가 쓰는 하드웨어랑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무궁무진한 이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것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다 이런 걸 보지?
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테슬라 비전 하면은 제가 단점이 몇 가지 있다고 했죠. 오토 와이퍼 켜지는 거. 이거는 뭐 발수 코팅 올리신 분들은 좀 단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다소 좀 멍청한 듯한 오토 하이빔인데, 제가 전 영상 올리고 이렇게 피드백 주신 분들이 있어요. 무려 2분이나 계셨는데, 아니, 오토 하이빔 내가 차 바꿔 써보니까 괜찮던데? 야, 이거 멍청한 거 아니야. 라고 의견 주셨는데, 이게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넘겼는데, 제가 비전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저도 오토파일럿을 키면은 자동으로 오토 하이빔이 켜지니까, 물론 끌 수는 있지만 그냥 켜놨단 말이죠. 근데 예전보다 좀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로직이 좀 똑똑하더라고요. 물론 아무도 없는데 껐다 켰다 하는 경우들은 간헐적으로 생기기는 하지만, 적어도 앞에 차가 있는데 그런 거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이거를 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니까, 테슬라 비전 되면서 이 차량의 앞에 250m까지 최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니까, 앞에 차가 좀 더 멀리 있는 거를 감지를 하기 때문에 오토 하이빔이 좀 똑똑해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 안 보이는 차가 차라는 걸 인식하면은 당연히 얘가 하이빔을 키지는 않겠죠. 왜냐면 앞에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봤을 때는 오토 하이빔 때문에 막 시비가 붙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써보면서 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 비전 되면서 여러모로 좋아진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드웨어를 써도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나 이런 거를 다루는 게 중요한지, 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데이트인데, 바로 이 블라인드 스팟 카메라 이거 조정하는 것들이 차로 이렇게 생기게 됐죠. 원래는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위로 당길 수도 있고 오른쪽 상단으로도 당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를 뭐 제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식이죠.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당길 수 있고요. 이렇게 아래로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존 위치죠. 이거를 올리는 게 이 위치가 이제 디폴트가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전혀 안 쓰던 분들도 여기 올라오니까, 살짝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이게 살짝 눈만 돌려도 이게 보이니까 이게 너무 유용해졌다는 거를 다들 좀 인식하고 계시죠. 네, 물론 저도 이거 쓰니까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놓는 것보다 여기에 놓는 게 되려 좀 잘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것만 보고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좀 뒷방향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블라인드 스팟을 보여주는 거 맞지만, 이 블라인드 스팟보다 그냥 고개만 살짝 돌리면 보일 수 있는, 카메라 살짝 앞쪽으로 가고 있는 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만 보고 썼다가는 옆차를 박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테슬라가 감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꺾어줄 겁니다. 하지만 좀 자세히 보려면은 양쪽 다 이렇게 좀 이거를 맹신한 게 아니라 좀 참고를 하는 목적으로만 써야지, 이것만 맹신하시면은 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블라인드 스팟만 보는 용도로 그렇게 쓰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깜빡이가 위로 올라갔죠. 왜냐면은 이 위치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던 깜빡이가 좀 거슬릴 수 있으니까 좀 더 위쪽으로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 많이 하는데 이걸로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 기능이 원래 테슬라에 없었던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없었는데 생겼는데 개선까지 됐어. 이게 바로 테슬라식 OTA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먼저 전 영상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거 쓰니까 진짜 유용하더라고. 이제 이거 보니까 이제 제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제가 9월 30일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우터를 달아가지고 이제 커넥티비티 구독 안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런 게 은근히 좀 유용하더라고. 이게 핸드폰 티맵보다 더 잘 보여줍니다. 티맵은 파란색인데 얘는 빨간색이야. 근데 막혀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제가 뭐 전주 이제 뭐 충전소 가는 길에 찍은 건데, 여기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차가 막히는 곳입니다. 여기 초록색은 좀 덜 막히는데, 그리고 파란색은 안 막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좀 정확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핸드폰 티맵에서는 이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는데 얘는 이런 걸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제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끝나니까 이런 거를 좀 해주네. 참 이런 거 보면서 테슬라의 이런 좀 더 나아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내비게이션에도 혹시 한국식의 이런 속도 제한 구역 같은 거를 좀 이제 알아서 알림해주는 이런 기능도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살짝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게 있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 적용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뭐 명백히 뭐 우리나라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내비 같은 거는 잘 우리나라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좀 됐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거니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좀 더 뭐가 있냐 말씀드릴 만한 내용들이 뭐 신기한 건데, 이거는 신기한 건가? 신기하진 않고 이제 핸드폰 앱을 통해서도 최근에 공기압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고 나서 차가 내렸을 때, 그러니까 내린 상태에서 가장 최근에 측정한 그 공기압을 앱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게 됐다는 거. 이것도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죠, 누군가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어플까지도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거. 이렇게 해주는 브랜드가 있다 없다? 테슬라 말고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좀 재밌는 게 있는데, 테슬라 차량을 보면은 권장 공기압이 40인데 얘는 뭐 44라고 돼 있어요. 너무 통통 튀는 게 아닌가? 제가 뭐 42 권장으로 맞추고 다니면서 운행하면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44로 다니면서 좀 이게 저는 하드한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데, 권장 공기압에 약간 좀 권장 냉간이잖아요. 지금 냉간 40인데 44다? 더 올려야 되나? 이거는 약간 좀 공감을 못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테슬라의 OTA를 통해서 추가된 거다. 어플까지 이런 게 같이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 밖에 것들이 있는데, 이제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핵심적인 내용들 다 설명드려가지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거를 통해서 사실 좀 시사하는 바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테슬라 비전 같은 경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가 서로 다른 차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있는 차, 그리고 레이더가 없는 차. 근데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레이더가 없는 차에 맞게 레이더 있는 차량들을 레이더를 비활성화 시켜가지고 비전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었죠. 네, 물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이더가 다시 좀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최소한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에는 다시 레이더를 쓸지는 지켜봐야 됐지만 좀 요원하고, 아마 사이버 트럭이나 세마이 그쪽에는 레이더가 여전히 있을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해요. 옛날에 이런 부품이라든지 이런 발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린 내용이고, 아무튼 간에 서로 다른 스펙의 그런 차량들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통해가지고 일정 기간 뭔가 좀 안정성이 검증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옛날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 회생제동이죠.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들을 100% 완충한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은 이 회생제동 같은 것들이 잘 먹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회생제동이 100%까지 될 때는 내가 악셀을 이 정도 떼면은 저기까지 돼서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저 정도면 섰는데 이제는 이제 브레이크를 좀 써줘야 돼. 왜냐면은 회생제동이 풀로 안 걸리기 때문에 운영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배터리 쓰면 쓸수록 원래의 회생제동 경험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거잖아요. 차는 언제 운영하든지 똑같은 경험을 줘야 되는데, 배터리가 많이 찼으면은 이 정도 회생제동이 걸리고, 배터리가 어느 정도 차 있으면 회생제동이도 잘 걸리고,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서, 이게 얼마 전에 이런 업데이트가 일부분에만 적용이 됐죠. 악셀을 떼면은 회생제동이 똑같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물리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 이 패치가 미국의 극소수의 분들에게만 뿌려졌었는데,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에 뿌려지지 않았죠. 근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테슬라 비전처럼 소수에 뿌려놓고 나서 이게 별 문제가 없으면은 서서히 와이드하게 릴리즈가 될 거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 특수한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여러분들 100% 완충하고 나서 오토파일럿 써보셨어요? 아니 100% 완충도 아니고요. 그냥 오토파일럿 썼을 때 뭔가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해요. 회생제동만으로 감속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때 이미 오토파일럿이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알아서 다 씁니다. 물리적으로 이미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특별할 일도 아닌 게, 기존의 내연차들도 현대기아도 HDA 같은 걸 쓰다가 감속하는 것들, 이거 이미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주거든요. 그래서 회생제동하고 이런 브레이크를 같이 콜라보레이션 쓰는 거는 사실 엄청난 그런 기술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있는 하드웨어 스펙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저는 예상이 되고, 서서히 이것들도 좀 더 많이 뿌려지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도 시간이 지나서 안정성이 검증이 되면은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이것만 있냐? 더 있죠.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 오토 시프트 기능. 모델 S에 있죠, 지금. 모델 S 신형에 이게 주차된 상태에서 뒤로 빠져야 될지 앞으로 빠져야 될지 이 카메라가 적당히 인식해가지고 변속을 알아서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빠져나가야 되면 얘가 D단이 돼 있고, 내가 뒤로 빠져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얘가 후진을 걸고 있다는 거. 모델 S에만 남아있을까? 저는 이것들도 결과적으로 모델 3에 모델 Y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 것들.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작동한다기보다 물리적인 신호를 주면 이 신호가 결과적으로 변속을 만들어주게 하는 그런 트리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이게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변속이 위로 올리면은 기계적으로 무조건 후진, 이게 아래로
내리면 기계적으로 무조건 D단 이게 아닌 게 오토파일럿 어떻습니까? 크루즈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이 레버 가지고 하잖아요. 그 말즉슨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를 한다는 건데 이것도 통합된 ECU를 통해서 물려있고 하니까 이 기능을 좀 더 바꾸게 되면은 이거 자동으로 변속되는 거 이거 당연히 모델 3, 모델 Y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희망사항일 수도 있긴 한데 하드웨어적으로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것도 모델 S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하위의 차량들에게도 뿌려질 수 있는 기대를 가져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OTA를 제가 너무 찬양을 한 것 같은데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제가 드린 말씀에 망가박 논리의 비약이 없진 않나? 얘는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말씀드렸잖아요. 희망회로라고. 그래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가진 차라는 거죠. 기존의 차가.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차를 산 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차가 새롭습니다. 추석 전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개선해주는 이런 제조사가 있냐 말이죠.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테슬라 말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을 좀 수정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OTA가 되는 차를 사세요가 아니라 그냥 테슬라를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약간 좀 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너무 태뽕 맞은 그런 소식을 들려드렸는데 그만큼 이번 업데이트 된 게 너무도 만족스러워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적당히 좀 걸러드리시면 좋고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팩트들 있잖아요. 그 팩트는 어디 안 갑니다. 그 팩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부디 좋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